자, 이번 시간은 반도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좀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133조 원을 투자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을 주로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운용, 제어, 통제 관장하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되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이나 논리와 같은 정보 처리, 운용 등을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저장의 목적인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비메모리 반도체는 계산, 분석, 운용 그런 거 하니까,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 또는 칩 뭐 이런 말로 다양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메모리 반도체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 시장 규모는 비메모리 반도체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용도는 가히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라 해서 전원이 끊겨도 데이터들이 지워지지 않아요. 램은 휘발성 메모리로서 전원이 끊기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PC의 기억 장치나 자료의 임시 저장 장소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램이라고 하는 거고, 플래시 메모리는 USB처럼 빠른 시간 안에 저장과 삭제가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 시스템 반도체는 두뇌 역할을 하고 제품을 제어하고 빛과 전기 신호로 변환해주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역할들을 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다른 말로 메모리 반도체 반대말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가 전체 비중이 58%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미국의 뭐 퀄컴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고, 그다음에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려고 육성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원유를 수입하는 금액보다 반도체를 수입하는 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반도체를 수입해야 전자제품을 만들어 팔 거니까. 중국에서 만들고 싶은 거는 최고 성능의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고,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좀 늦더라도 가장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들을 자체 생산하려고 하는 거지, 원유 가격보다 반도체 수입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6배가 많아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지만 시장이 큰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 6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시장을 점점 확대해 가려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만들어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새 제재를 시작을 했고, 화웨이는 스마트폰의 두뇌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등 다양한 반도체 부품을 자체 설계할 수는 있지만 생산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사의 업체인 TSMC에 맡겼는데, 미국이 화웨이에 만들어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한테는 TSMC처럼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미국이 우리 편 들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도 우리한테 납품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현명하다면 누구 편도 안 들고 이제 버티기. 21일 공개된 삼성전자의 EUV 파운드리 라인 구축 계획의 밑바탕엔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겨냥한 삼성의 반도체 비전 2030 구상이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매출 현황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대부분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이제 20% 정도만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를 넓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있어요. 이제 주력이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든다고 치더라도 이제 세부적으로 몇몇 기업들을 살펴본다면 가장 첫 번째 네페스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비메모리 후공정 및 FOWLP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시대 반도체 기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AD칩스가 반도체 설계,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판매 등등 하랬죠.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라는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할 때는 AD칩스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로, 그 다음에 어부브 반도체가 팹립스 업체로서 비메모리 반도체 중 가전 전기 제품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을 생산한다. 알파홀딩스가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세이프 파트너사로 운영되고 있다. 자, 네페스가 지금 차트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눌림에서 상승하고 눌림을 받고 다시 점점 높여가고 있죠.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서 충분히 눌림을 받고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AD칩스는 904원이니까 동전주죠. 동전주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요. 차트상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AD칩스보다는 시그네틱스는 좀 낫죠. 주가는 AD칩스보다 작지만 안정성을 택한다고 누워있는 선택을 올라가기 직전 거를 산다고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부 반도체 많이 올랐죠. 이럴 때는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사는 게 좋습니다. 6월 들면 OLED나 반도체가 성숙에 접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시간이 지나 보면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료빨 받고 상승하는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파홀딩스는 완전히 누웠죠.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죠.